그 왕정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이제 바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의 이제 왕조를 봐야 돼. 유럽의 왕조는 뭐 합스부르크, 부르봉 이렇게 되면서 유럽의 각국의 그 황족들은 다 친인척 관계입니다. 친인척 관계. 그러니까 프랑스 왕조, 오스트리아 왕조, 뭐 포르투갈 왕조, 스페인 왕조 다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왕이 위기에 처하고 봉건 제가 그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유럽의 그 왕조들은 당연히 프랑스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90년 말에 오스트리아 황제가 이제 형식상 프랑스 왕에게 봉건제 폐지에 대한 항의 각서를 전달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프랑스 왕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게, 다시 말해서 국민의회에 그 혁명 세력에게 항의한 겁니다. 왕비는 이제 오스트리아 황실 출신이었기 때문에 왕은 왕비를 통해서 그 처가댁 오스트리아 황실과 비밀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을 끌어들여서 프랑스 혁명을 그 전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이는 그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국경 지방에 숨어 있다가 오스트리아로 도망가서 이제 유럽의 황족들의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를 다시 쳐들어와서 혁명을 전복하려는 이러한 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왕이 외국으로 탈출하면 프랑스는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왕정들과 전쟁을 하는 거고, 결국은 외국군과 그다음에 국내의 봉건 세력과 혁명 정부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파리의 신문들이 왕의 탈출 계획을 계속 보도했고, 전국적으로 왕이 어, 탈출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이 됐습니다. 이듬해 이제 1월 말에는 자코뱅 클럽이죠. 자코뱅 클럽과 코드리에 클럽은 산악파죠. 그러니까 자코뱅은 일반적인 평민 대표들이 모이는 클럽이었고, 코드리에는 그 중에서 과격파들이 모이는 클럽이었는데, 여기서 왕의 계획이 폭로됐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회는 이제 왕의 국외 탈출을 막기 위해서 국경 경비를 강화를 합니다. 이러던 차에 제3계급 평민계급의 대표자이자 국민의회 의장이 이제 미라보가 중간 세력이죠. 중간 세력의 지도자인 미라보가 병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세력은 미라보나 국민방해대 사령관 라파에트 등인데, 라파에트가 이미 그이 온건적인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민중들의 그 지지를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 세력이 약화됩니다. 중간 세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왕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이 반혁명을 준비를 하고, 왕이 이제 도망을 통해서 이 혁명을 전복하려고 하면서 프랑스가 국제 전쟁에 직면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의 긴장이 고조가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드디어 이제 1791년 6월에 왕과 왕비가 도주를 해서 그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이거 바렌으로 도주를 합니다. 근데 바렌에서 민중들에게 발각이 돼서 포로가 돼가지고 튀울리고 파리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이제 국민의회의 권력은 여전히 온건파, 이펀 군주파와 라파에트의 연합인 회양클럽에 있었는데요. 이 국민의회는 국왕의 권한을 축소시킨
입헌 군주제 형태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입헌 군주제를 취했는데 여기에 국왕이 반대를 하고 오스트리아로 탈출하여 혁명을 전복하려는 이 바렌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바렌 사건 직후에 국왕은 파리로 압송돼서 사실상 탕플탑에 구금되어 있는 구속 수감된 상태랑 마찬가지죠. 억류될 상태고 의회는 이제 왕권을 정지시켰습니다. 근데 이 중간파 입헌 군주를 주장하는 이 중간파들이 장악한 의회는 그 7월 15일에 그 입헌 군주정을 하기 위해서 왕권의 복위를 선언을 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공화정을 주장했던 지롱드파, 그다음에 이 강경파인 산악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특히 산악파인 꾸드렐리 클럽과 파리의 민중들이 왕의 그 퇴위와 처벌을 요구를 하면서 나아가서 이제 왕정 폐지와 공화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7월 17일 날 왕위의 복위를 선언한 그 직후에 파리의 상드마르스 광장에서 루이의 폐위와 재판 그리고 공화정을 요구하는 약 5만 명의 군중들이 모이는데 이에 대해서 입헌 군주정을 추진하려는 국민의회가 라파에트의 국민방위대에게 진압 명령을 내리면서 국민방위대가 군중에게 진압을 하면서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이 국민방위대 사령관 라파에트가 혁명의 수호자처럼 여겨졌는데 이 사건 이후 라파에트의 인기는 급락하고 파리 이 시장이 나중에 처형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파리 민중들인데요. 평민들은 전에 본 것처럼 평민들은 평민의 대표 국민의회를 그 주도한 국민의회는 평민 대표 제3계급이 주도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평민의 대표들이 분열한다 그랬죠. 입헌 군주제를 요구하는 휘양파, 그다음에 온건한 공화국을 요구하는 지롱드파, 그다음에 과격한 공화파인 산악파 이 세 개의 파로 이제 그 평민들이 부르주아들이죠, 부르주아들이 이 분열됐습니다. 당연히 가장 과격한 산악파의 부르주아들은 소부르주아라서 급진적인 지식인과 영세 상공인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산악파였습니다. 그런데 파리의 민중들은 그, 다시 말하면 이 혁명의 무장 동력을 제공한 사람들, 바스티유 요새를 습격하거나 그 이후에 계속 그 파리 시내에서 집회를 해서 이 폭동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파리의 생클레트라고 해서 무산대중입니다. 무산대중. 불만 세력이죠. 사회 불만 세력. 실직자, 그 다음에 상점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노동자들, 영세 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급진적인 소부르주아적인 산악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악파를. 그래서 이후에 파리 혁명의 과정에서 인적인 측면에서 파리에서 선출된 급진적인 부르주아 지식인 로베스피에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상층에서 혁명을 이끌어가고 이들에 호응해가지고 하층에서는 파리의 생크리트 무산 대중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무산 대중이 그 폭동이나 이런 거를 일으키면서 소부르주아 산악파를 지지하고 산악파들은 이런 무산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프랑스 혁명을 점차 더 이제 그 급진적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이 급진성을 이끌어가는 것은 산악파들과 이 산악파들을 지지하는 이 파리의 무산 대중입니다. 심지어 이제 파리의 무산 대중의 지도자들이 이제 산악파가 되는 거죠. 이 산악파들이 파리의 무산 대중을 선동하면서 이 폭동을 지도자가 되는 거죠. 교사 사주하면서 서로 주고받게 되면서 나중에 이 산악파에서는 봉기파, 아주 최강경파인 봉기파 파리 민중들의 전면적인 폭동을 통해서 이 급진적인 공화국을 세우려는 측과 이 로베스피에르처럼 파리 민중들과 협력을 하지만 파리 민중들의 어떤 그 폭동, 그죠? 그 무절제한 폭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견제를 하려는, 그래서 파리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급진적인 부르주아들이 봉기파, 요즘으로 치면은 무정부주의자죠. 무정부주의자. 봉기파, 무정부주의자와 로베스피에르처럼 의회를 통해서 프랑스 혁명을 급진화하려는 이 두 갈래로 분열이 되는 게 파리 혁명의 후기고, 그런 분열을 통해서 로베스피에르가 고립화되면서 프랑스 혁명이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고 우익들이 다시 집권하게 됩니다.